자기 부정, 타인 부정. 처음에 자기 부정, 타인 긍정의 결론을 내렸던 유아들이 두 번째 태도인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결정으로 옮아가는 계기는 무엇일까요? 타인 긍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기에게 스트로크를 주던 이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아이가 만 1살쯤 되면 중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기는 이제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엄마가 무심한 성격이어서 스트로크를 잘 주지 않았거나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안아주었다면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아이의 갓난 아기 시절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기에게 주어지던 스트로크가 뚝 끊어집니다. 게다가 아기가 침대 밖으로 기어 나가고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입에 넣거나 얌전히 있지 않아 처벌의 강도는 점점 높아만 갑니다. 또한 온 집안을 헤매고 다니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계단 아래로 구르는 등 스스로 자초하는 부상도 잦아집니다. 이로써 어느 정도의 안락함이 보장되던 첫 한 해 동안의 삶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스트로크도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뒤이은 한 해 동안 어떤 구원의 손길도 없는 고단의 삶이 이어지면 아기는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태도에서는 어른 자아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위축되기 때문에 어른 자아의 발달도 멈춰버립니다. 스트로크의 원천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른 자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태도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견뎌낼 뿐입니다. 스트로크를 받았던 시기는 태어나서 첫 해뿐입니다. 어른들이 자신을 안아주고 먹여주던 아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면서 퇴행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극도의 위축 상태에 빠져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트로크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았던 아기는 없습니다. 엄마가 스트로크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누군가 스트로크를 해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번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태도가 정해지고 나면 아기는 어떤 경험이든 이 태도를 옹호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맙니다. 타인 부정을 결심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이 태도를 적용하면서 아무리 진심 어린 것이라 해도 스트로크 자체를 의심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결정에서 어느 정도의 통합성 혹은 의미를 이미 찾아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새로운 경험으로는 이 결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태도의 결정론적 특징입니다. 또한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른 자아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신과 치료를 해봐도 어른 자아를 쉽게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신과 의사에게도 타인 부정의 태도를 보이면서 치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1살이 지나가기도 전에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자폐아가 그렇습니다. 자폐아는 아직 심리적 탄생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아 자폐증은 외부 세상의 재앙과도 같은 스트레스에 미성숙한 기관이 보이는 반응이자 아무도 스트로크를 해주지 않는 세상에 아기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생후 몇 주 동안 아무도 자신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기는 자폐증에 빠져듭니다. 달갑지 않은 세상에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쇼플러는 모종의 심리 요소가 불충분한 스트로크와 결합할 때 자폐증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심리 요소가 자극을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 되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스트로크를 차단해 버립니다. 부족하지만 스트로크가 들어와도 아이는 이를 느끼거나 축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아이는 안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 가만히 누워 있기만 해. 다른 아이와는 달라. 아기가 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스트로크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스트로크를 해줄 때만 자폐 아이들이 높은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